최대한 마무리 지어가지고 오고 수열 쪽 먼저 보게. 같이 좀 한번 해보고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과정이랑 등차 수열 합이랑 구하는 것들 좀 한번 봐보게. 자, 먼저 542번.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이 AN은 AN제곱 마이너스 2일 때 A3, A5의 합을 구하여라. 자, 이거는 일반항이 이미 주어진 상태고,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열에 주어져 있을 때 그 수열 사이에서의 공통적인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식이 일반항. 다른 말로 하면 n번째 오는 항을 우리가 나타내는 식이 일반항이라고 하고 있고, 저 n이 그 수열에 오는 각각의 숫자들의 번호 같은 것들이지. 그래서 an이 n제곱 마이너스 2다. 이 수열에 그러면 a3번과 a5번 같은 경우는 n이 3일 때 그리고 n이 5일 때 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 중에서 세 번째 오는 숫자와 다섯 번째 오는 숫자를 찾아서 그 수끼리 서로 더한다는 의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열은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수열은 유한계의 수열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일반항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공통적인 각각의 숫자들이 만들어졌을 때 뭐 1번부터 시작해서 n번째 오는 숫자까지 만들어졌을 때 얘네들이 항상 여기서 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한수열, 유한계의 항을 가지고 얘네들을 각각 하나를 항이라고 하고, 첫 번째 오는 수를 첫째 항, 두 번째 오는 수를 둘째 항이라고 했을 때 요 n번째 오는 항을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하고, 어떤 규칙을 찾아서 일반항이 정해지면 그 규칙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항들의 번호들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만들어진다. 이게 수열이었지. 자, 그 다음에 그런 수열들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장 간단한 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들인데 등차수열.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차수열의 특징상 등차수열은 일정한 수만큼, 자,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항들 사이에서 어떤 일정한 수만큼 더해져서, 그러니까 그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하고, 어떤 수들 사이에서 첫 번째 오는 항과 두 번째 오는 항과 얘네들 사이에서 일정한 수만큼씩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하고, 요 n번째 오는 항을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항을 A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오는 항은 A에다가 그 똑같이 더해지는 수를 공차라고 했을 때 이 공차 D만큼 더해지고, 세 번째 오는 항은 두 번째 오는 항에 이 수만큼 더해졌을 때 n번째 오는 항은 결국은 얘네들의 공차가 점점 더해져서 일정한 수만큼 더해져서 왔을 때 요 일정한 수만큼 더해진 수의 개수가 전체 n의 개수보다 한 개가 더 작지. 그래서 n-1 곱하기 d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a 더하기 n-1 곱하기 d라고 하고, d는 공차.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말하면 연속인 두 수열들 사이에서 각각의 차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 그래서 n번째 오는 항에서 n-1번째 항을 뺀 것들까지가 다 해서 항상 일정한 수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 등차 수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A, B, C가 연속으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연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B에서 A를 뺀 값이랑 C에서 B를 뺐을 때 얘네들이 서로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규칙상 이 B는 A 더하기 C와 같고, 이 세 수열이 연속으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오는 항은 양쪽에 있는 두 항의 합의 평균값하고 서로 같다. 다른 말로 하면 몇 번째, n번째 오는 항과 a n 플러스 1번째 오는 항과 n 플러스 2번째 오는 항 사이에서 가운데 오는 항의 두 배는 양쪽에 있는 두 항의 합과 서로 같더라 라는 거지. 자,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이었고,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을 가지고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수의 15번째 제15항이니까 우리가 먼저는 뭐부터 만들어 보기? 일반항부터 만들고 시작하기. 자, 얘가 일반항이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5, 얘가 공차를 마이너스 2로 하는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으로서 15번째 제15항이라고 하는 것은 n이 15일 때 오는 숫자. 그래서 얘네들 계산해서 나타낸 게 바로 15번째 오는 항의 값. 그리고 545번 같은 경우에 등차 수열이다 라고 줬으면 일단은 수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항이지.
일반항이 나와야 합을 구하든 몇 번째 오는 항을 구하든 n번째 오는 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항이고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반드시 첫 번째 항과 뭐가 필요해? 공차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이 1번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이고 공차는 이미 등차 수열이 좋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서 일정한 수가 얼만큼씩 더해지는지만 찾으면 거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일반항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 의해서 제 몇 번째 오는 항을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것. 어쨌든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반항이라고 했고 그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찾는 거 연습. 자, 그 다음에 551번은 등차 수열이 합구하는 과정. 자,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항 쭉 들어가서 n-1번째 오는 항이랑 n번째 오는 항. 자, n항까지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하고 수열의 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다시 한번 뭐 해준 거랑 똑같냐면 거꾸로 한번 다 더해준 거.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을 처음부터 더하나 뒤에서부터 반대로 더하나 사실은 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이 더했을 때 같이 더하면 모든 항이 첫째 항과 n번째 오는 항과의 서로 합이 같고 이런 항이 총 n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은 2 곱하기 n하고 첫째 항과 결국은 마지막 항인데 얘를 다시 풀어서 쓰면 마지막 항이 결국은 일반항이기 때문에 공차랑 n-1 곱하기 d 더하기 하고 a 1.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왜 2n이지? n 곱하기 첫째 항 2배 하고 n-1 곱하기 공차 d로 이루어지고 이거는 일반항을 할 때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때는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더한 것에 n번 곱하고 나누기인데 얘는 항상 문제 조건에 보면 꼭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얘네들을 줄 수도 있어. 얘네들이 결국은 서로 같아.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더했을 때나 두 번째 항하고 n-1번째 항을 더했을 때나 그 결과는 서로 같기 때문에 문제 조건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 어떤 경우는 문제 풀다 보면 세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이 얼마야 하고 주고 그 다음에 자 a n-2번째 오는 항이 얼마의 값이야. 그럼 이 수열의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라 라고 줄 수도 있어. 문제는. 그럼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n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면 결국은 첫째 항하고 n번째 오는 항까지의 합이나 두 번째 항하고 n-1번째 오는 항의 합이나 얘네들이 서로 같기 때문에 첫째 항하고 n번째 항을 일반항 n번째 오는 항까지는 모르지만 셋째 항하고 n-2번째 합이 결국은 첫째 항하고 n항까지 합하고도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하고 전체 항의 개수가 주어지면 첫째 항과 n-2번째 항까지 합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 모의고사 같은 데 가끔 나오기는 해. 이런 경우도 일단 꼭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항을 못 구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으로도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하나의 또 특징이 될 수 있고.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문제는 첫째 항이 2이고 다섯 번째 항이 14인 등차 수열이니까 어쨌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차도 필요하고 제 n항이라고 했으니까 항의 개수도 필요하고 문제는 제 10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n의 번호가 10. 그러면 제 5항이 14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공차부터 확인하면 제 5항이면 다섯 번째 항이고 첫째 항이고 n이 5일 때이기 때문에 n-1 곱하기 공차 요 값이 바로 14구나. 그래서 3 곱하기 d가 12가 되고 요 등차 수열은 공차가 수하인 일반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 10항까지 합이니까 결국 문제는 S10을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n은 10이고 곱하기 2 곱하기 첫째 항하고 n이 10이기 때문에 n-1 n-1이니까 9하고 공차 찾아놓은 거 이용해서 4 해가지고 구해줘도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바로 뭐하고 요 일반항에 의해서 10번째 항을 먼저 찾는 거지. 2 더하기 9 곱하기 공차 해가지고
마지막 항이 10번째 항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하고 첫째 항하고 몇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하고 10번째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항하고 합으로 구해서 10항까지 합을 구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합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열은 결국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오는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기 때문에 n-1번째까지 오는 항은 SN-1이다. 그러면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n항까지 해당하는 SN의 값이 주어지면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뭘 이용해서 SN이 주어지면 n항까지 합해서 n-1번째까지 합을 빼버려. n-1번째 항까지 빼버리면 결국은 다 지워지고 누구만 남게 되냐면 an만 남게 되지. 그래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지면 우리가 거기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반드시 이 an과 일반항과 sn의 관계에서 s1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끼리 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주어져 있을 때 그 합에서 s1을 구하면 그 s1은 누구랑 같다? 항상 어떤 수열이 됐든지 간에 첫째 항의 값하고 서로 같다. 근데 일반항을 구해놓고 나서 첫째 항이랑 둘째 항 사이로 관계를 봤더니 일반항에서 구해진 첫째 항과 SN에서 구해진 첫째 항이 서로 달라. 그러면 얘네들이 다르면 몇 번째부터 일반항의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항부터 SN, 즉 일반항 AN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겠지.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예를 들어서 9야. 근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8이야.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다고.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뺀 요 값이 바로 다섯 번째 오는 항의 값을 알려준다는 거. S5는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까지 합. S4는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값. 그래서 그 사이에 다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SN을 이용해서 AN, 다시 말하면 다섯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SN이 주어지면 여섯 번째 항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556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일반항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수열의 규칙인 일반항 찾는 게 항상 문제. 왜냐하면 뒤로 넘어갈수록 등차 수열은 한계가 있어.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등비 수열도 있고 그 외의 수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열이 됐든지 간에 규칙 안에서 일반항 찾는 거 연습. 그러면 SN의 경우는 자 주어져 있는 게 SN의 3n-2다. 만약에 여기서 다른 걸 찾으라고 했으면 상관없는데 A1과 A7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첫째 항은 항상 누구랑 같다? S1과 서로 같다. 그럼 A7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SN에서 SN-1까지 합을 빼면 우리가 AN을 구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럼 A7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할 수 있네. S7에서 누구를 뺀 거? S6을 뺀 거하고 서로 같지. 그럼 S7이면 N이 얼마일 때? 7일 때야. 그럼 21 빼기 2에서 S6이면 N이 6일 때니까 이만큼을 빼면 결국 이 값이 뭐가 된다? A7의 값을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반항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일반항은 어디서 뺀다? n항까지 합해서 n-1번째까지 오는 항을 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렇게 쓸 수 있지. 문제에서는, 요 문제에서는. 그러면 3n-2에서 누구만큼 n자리가 n-1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3n-3하고 -2 하면 맞나? 3 곱하기 n-1이지. 여기서 끝나네. 3n 플러스 5 얼마가 나와? 3 나오지. 그러면 18에서 2 빼면 얼마가 돼? 16이 되고 19에서 2 빼면 얼마가 돼? 16이니까 여기도 얼마가 돼? 3. 그럼 이 수열의 특징은 일반항이 결국은 누구밖에 안 돼? 3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7도 지금 얼마로?
3으로 나오게 되지.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어떤 수열의 일반항의 영향을 받는 것은 항상 첫째 항과 S1이 서로 같았을 때는 1번부터가 첫째 항이야.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일반항이 3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뭘로? 첫째 항이 1이야. S1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 수열의 영향을 받는 거는 몇 번부터가 이 일반항의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항부터가 이 수열의 일반항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557번 같은 경우. 자, 여기는 뒤에 오는 항이 상수항이고 전부 다 같으면서 지워져 버렸는데, 자, 여기는 SN이 N제곱 플러스 3N이란 말이야. 그러면 A8이면 얘는 결국은 또 어디서 들어가? S8, 즉,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해서 첫째 항부터 7항까지 한 만큼 빼면 돼. 그래서 64 더하기 24에서 N이 7일 때니까 49 더하기 21 한 것만큼 빼면 이 수열의 이 수열에 의해서 8번째 항의 값을 찾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일반항을 찾으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특징이 뭐냐면 n항까지 합을 구하면 n에 관한 몇 차식이냐면 2차식이야. 근데 여기는 뒤에가 상수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갈라지게 되지. 요 경우는 지금 없어. 뒤에가 상수항이 안 나와 있을 때. 그럼 n-1의 제곱 하고 n-1을 하면 이란 말이지. 그러면 SN에서 요 n-1번째 항까지를 빼버리면 결국은 남는 거는 2n 플러스 2야.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2n 더하기 2네. 그리고 등차 수열인 걸 확인했어. 그럼 요 일반항에서 첫째 항을 구해보는 거지. 그럼 A1은 4네. 근데 요 A1이 누구랑 같았을 때 SN에서 구해지는 첫째 항과 반드시 서로 같으면, S1과 서로 같으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2n 플러스 2고 요 일반항의 영향을 받는 수열은 1번부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SN을 구했는데 자 558번으로 들어갔을 때 558번의 2번을 보면 방금 봤던 거는 n에 관한 2차식인데 뒤에 상수항이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 558번의 2번 같은 경우에는 Sn-를 똑같이 구해보면 자 해가지고 뺐을 때 AN을 구하면 2N으로 나오게 돼. 그러면 요 일반항에 의해서 구한 첫째 항은 2거든. 근데 SN에서 구해진 첫째 항 A1은 4야.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지 않지. 이런 경우는 몇 번부터 일반항에 영향을 받는다? 첫째 항은 2이면서 일반항은 2N이지만 이 수열은 N이 얼마일 때부터? 2일 때부터 2번부터 이 수열에 영향을 받는다. 등차 수열이 시작하는 거는 두 번째 항부터다 라고 적는 거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특징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 뒤에 오는 상수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수항이 0이면 첫째 항부터 일반항의 영향을 받아 등차 수열이 시작이 하는데 뒤에 상수항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하면 첫째 항부터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몇 번째부터 시작해? 두 번째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은 연속인 두 항들 사이에서 그 비가 항상 일정한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수만큼씩 똑같은 수만큼 일정한 수만큼 곱해져서 만들어진 수열이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그 다음에 이제 요 R이 공비가 1일 수도 있고 첫째 항이 1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 그랬을 때는 공비가 1이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가 전부 다 동일한 숫자로 돌아가고 있는 거. 자, 559번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 a 곱하기 r의 4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12. 제8항이 96이면 n이 8일 때니까 ar하고 ar의 7제곱이 바로 96. 그러면 숫자가 얘네들 사이에서 뭔가 방정식을 풀어서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줄 건데 6항이면은 이렇게 보겠지. 여섯 번째 항이니까 R의 5제곱이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등비수열 같은 경우 등차 수열은 우리가 연립방정식 하듯이 들어가면 돼. 어차피 1차식이니까. 근데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거듭 제곱의 꼴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나누기보다는 뭐 A는 또는 R은 보다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 우변끼리 나눠주는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마 더 쉬울 수도 있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도 하고. 그럼 약분하고 나면 R의 세제곱분의 1이고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면서 결국은 R의 세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8이고 R은 마이너스 2라고 놓고 시작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R의 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A 곱하기 R의 4제곱이 마이너스 12고 R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16 A의 값이 마이너스 12이면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찾을 수 있겠지. 그지? 뭐 계산 틀린 데 있어 혹시? 없지? 틀린 데 있으면 말해. 혹시라도 혼자 정신없이 풀다가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공비하고 첫째 항 찾았으니까 제6항은 일반항에 대입해서 찾기. 자, 등비수열하고 등비수열하고 곱하면 등비수열 될까 안 될까? 등비수열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비수열에서 한 번씩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것들 등비수열 하면서 아마 로그가 한 번씩 나오니까 그런 것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지. 자, A하고 B하고 C하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연속으로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등비수열은 P들이 연속인 두 항 사이에서 B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B분의 A의 값이랑 C분의 B의 값이 항상 일정하니까 B의 제곱은 A 곱하기 C야. 그리고 그래서 수열을 뭐라고 말하냐면 등비수열에서 가운데 오는 항을 등비중항이다 라고 해. 그래서 어떤 미정계수라든가 어떤 숫자들을 찾을 때 이 등비수열의 특징인 등비중항을 이용해서 가운데 오는 항이라든가 다른 항, 연속인 항들 사이에서의 항을 찾으라고 하기도 하고, 등차수열의 경우는 연속으로 되어 있으면 가운데 오는 항의 2배가 양쪽에 있는 두 항의 합과 같다. 그래서 B는 두 수의 합의 평균값하고 같고, 등비중항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의 경우는 가운데 오는 항의 제곱이 양쪽에 있는 두 항의 곱과 같다. 차이점이 있지, 모양 사이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등차수열에서 조화수열이라고 하나 있는데 얘네들은 자, A, B, C라고 하는 이런 수열들이 하나씩 있어. 근데 얘네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규칙이 보이지 않는데 얘네들의 우연히 봤는데 얘네들의 역수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등차 수열을 만들어내. 그러면 이런 수열들을 조화 수열이다 라고 하고, 역수가 등차 수열이어도 똑같이 등차 수열의 영향을 받는 건 똑같아. 가운데 오는 항의 2배는 양쪽 두 항의 합과 같다라는 것은 똑같고, 그래서 요럴 때는 등차 수열의 경우는 얘가 등차 중앙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용어들이 나오면 이런 조화수열, 즉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이 가운데 오는 항을 조화 중앙이다 라고 하고. 자, 그래서 등차 수열 다음에 우리가 이게 어떤 수열인지 구분이 안 되면 제일 먼저는 봐야 될 게 등차 수열인지,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인지,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어떤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용해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경우는 합이 자 요렇게 나오지.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놓고 두 번째 항을 공비를 곱하고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고, 자 쭉 들어갔을 때 마지막 n번째 오는 항은 AR의 n-1제곱. 그러면 이 수열의 n항까지 합은 자 그랬을 때 얘네들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AN이기 때문에 양변에 이 등비 수열의 공비만큼을 한번 살짝 곱해주면 얘네들이 한 칸씩 뒤로 밀러나 쭉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항은 아래 n제곱으로,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우리가 필요한 건 SN이기 때문에 둘이 빼. 그러면 1-R 곱하기 SN 하고, 자 같은 항끼리 다 지워질 것이고 남는 거는 A-AR의 n제곱. 단 이때 공비가 1은 아닐 때겠지. 그래서 SN은 1-R분의 A 하고 1-R의 n제곱. 근데 여기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얘기고, 공비가 1보다 커지면 뭐만 바꿔주면 돼? 분모하고 분자의 부호만 반대로 R에 n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바꿔주면 등비수열의 합과는 공식. 근데 공비가 1이면 결국은 뭐야? 첫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다 n이거든, A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 때는 SN은 n 곱하기 A 하고 나타내주면 되지.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자
자, 572번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관을 한번 해보면, 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4다. 그러면 S5고, 얘는 1-R분의 첫째 항을 A로 놓고, 1-R에 5개까지 항이기 때문에 R의 5제곱. 자,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S10이야. 그러면 N이 10일 때니까 첫째 항은 그대로 놔두고, 공비의 거듭제곱만 n만 10으로 바뀌지.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 자, 얘가 4야. 얘가 마이너스 20이야. 아까 말했듯이 일반항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등비수열의 합에서도 뭐 공비라든가 첫째 항이라든가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 푸는 것보다 뭐 해주는 게 맞아?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 우변끼리 나눠. 그러면 약분하면서 1-R의 50제곱 같은 경우는 R의 5제곱이랑 1 플러스 R의 5제곱에서 거듭제곱의 형태가 나오면서 인수분해가 대부분은 돼.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1하고 약분하고 1 플러스 R의 5제곱은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5분의 1이지? 마이너스 5하고 R의 5제곱은 마이너스 6으로 바뀌지. 근데 여기서 R의 값을 구하려고 하면 거듭제곱근까지 가지고 와야 되거든.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R을 직접 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뭘 이용해서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자 15번까지 합이야. 그럼 얘는 써보면 이거네 S15야. 그럼 얘도 똑같이 1-R은 똑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갈 게 첫째 항 곱하기 1-R의 15제곱이야. 15제곱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다? 1-R분의 A 가로하고 1은 1의 세제곱하고도 똑같고 R의 15제곱이라는 것은 R의 5제곱을 몇 제곱 한 거랑 같냐면 세제곱 한 거하고도 똑같아.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1-R의 제곱 5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의 5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으로 바뀌어. 그럼 여기서 굳이 우리가 첫째 항까지 구할 필요 없다는 게 보이지. 왜냐면 이미 어디 가서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구하는 시간에 1-R분의 A 곱하기 1-R의 5제곱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첫째 항 굳이 구할 필요 없는 문제 같지. 그래서 가져다가 요 전체의 값 4 그리고 R의 5제곱은 이미 구했고 마이너스 6 R의 10제곱이면 그것의 제곱이니까 36 해서 첫째 항과 공비를 굳이 다 구하지 않고도 인수분해랑 주어져 있는 조건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래서 거듭제곱이 나왔을 때 거듭제곱근까지 가지고 와서 공비를 굳이 안 구해도 풀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마찬가지 574번 같은 경우도 자 뭐냐면 n항까지가 주어져 있을 때 등비수열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자 그러면 SN은 자 등비수열의 합은 이거에서 공식 자체가 SN은 1-R분의 n제곱이었어. 그럼 1-R분의 A하고 빼기 1-R분의 A하고 R의 n제곱의 형태. 그러면 1-R하고 얘하고 서로 같거든. 그러면 얘가 P하고 요 자리는 뭐냐면 마이너스 P 곱하기 R의 n제곱이야. 그럼 특징이 뭐냐면 요 앞에 오는 상수랑 R의 n제곱 앞에 곱해진 숫자랑 더하면 반드시 얼마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등비수열의 합이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어. 그러면 얘는 요 SN은 이거지. 3의 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야. 그러면 9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거든. 그럼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랑? 상수 k하고 R의 n제곱에 대한 거듭제곱 앞에 있는 수하고의 합이 항상 얼마가 되게 만들면 된다? 0이 되게 만드는 거지. 아니면 일반항 직접 구하는 거지. 일반항을 직접 구해서 Sn-를 찾아서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k 하고 Sn 구하는 거지. 둘이 빼. 그러면 AN 될 것이고 그러면 3의 n 플러스 2제곱에서 3의 n 더하기 1제곱 뺄 거고 3의 n 플러스 1제곱 하고 그럼 결국 3 빼기 1이고
얘가 이제 뭘로 바뀌어? 2 곱하기 3의 n 더하기 1제곱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 찾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뭘 이용해서 S1은 반드시 누구하고 같다? A1과 서로 같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S1은 누구야? n에다 1 대입하면 27 더하기 k야. 그 다음에 A1에서 구한 첫째 항은 여기 있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얘야. 그럼 얘하고 서로 같다고 놓는 거지. 그럼 27 더하기 k는 9, 28에서 k는 마이너스 9하고 찾는 방법도 있어. 근데 얘보다는 굳이 일반항까지 구할 필요 없이 뭘로? 등비수열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요 아래 n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수와 상수항하고의 합이 0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바로 k의 값 구할 수 있지. 기억나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